절대쌍교 고룡원저 제85장 85. 색단포천. 그러나 당신은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젠 나의 손에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소호아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아도 나를 구할 사람이 있어. 소행은 놀라서 말했다. 누군데요? 소호아는 말했다. 지금은 몰라도 때가 되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지. 나의 목숨이 짧을 것 같아? 소행은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에도 내가 구하지 말 걸 그랬지요? 소호아는 그 말을 무시했다. 흥. 소행은 소호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군요. 어느 병신이 와서 당신을 구하는지 구경이나 하면서. 소호아는 말했다. 그래. 나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병신들이지. 너의 말이 맞았어. 소행은 한 발을 내디디며 말했다. 당신이. 소호아는 탁자 위에 발을 올리고 유유히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꼭 병신이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좋은 사람은 명이 짧고 나쁜 사람은 명이 길다는 것도 몰라.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하는 수 없군요. 소호아는 말했다. 이렇든 저렇든 너는 나를 구하지 말아야 했어. 지금은 후회하고 있겠지? 소행은 말했다. 후회?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후회라는 것을 몰라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화제를 돌렸다. 그날 당신은 독이 묻은 칼에 맞은 후 그만 졸도하고 말았지요. 위무아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당신을 쥐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소호아는 혀를 날름 내밀면서 말했다. 쥐에게 먹인다고? 소호아는 온몸이 가려운 것을 느꼈다. 쥐 이야기만 하면 공연히 온몸이 가려웠다. 운이 좋았어, 운이. 소행은 말했다. 이제 와서야 자기의 운이 좋았던 것을 알게 됐군요. 소호아는 말했다. 내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쥐가 운이 좋았던 거란 말이야. 소행은 그에게 또 한 대 얻어맞은 셈이었다. 소호아는 이어서 말했다. 나 같은 놈을 먹고 속이 멀쩡했을 것 같아? 필시 속이 뒤틀려 죽어버렸을 거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행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웃어버렸다. 소호아가 말했다. 재미있는가? 소행은 웃음을 멈추고 한동안 소호아를 바라보더니 탄식을 했다. 아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소호아는 말했다. 너는 나나를 매우 슬프게 보냈단 말인가? 소행은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안. 그녀는 돌연 눈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소호아는 말했다.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너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야. 소행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당신은 비록 입으로는 별말을 다 해도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좋게 해도 마음은 무엇보다도 추악하지요. 두 사람 사이엔 문을 사이에 두고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소행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당신을 구할 기회가 없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위무아는 마침 귀중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가야 했어요. 남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두고 나갔지요. 소호아는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를 빼앗아 갈까 봐서 그러나? 이 말은 소행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다시 입을 뗐다. 그가 떠난 뒤에야 나는 2명의 제자를 불러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었지요. 나는 그들에게 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비료로 써야 한다고 말했지요. 소호아는 물었다. 2명의 병신 제자에게는 그 말이 통했겠지만 위무아도 믿었단 말인가? 소행은 말했다.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소호아는 물었다. 왜? 소행은 말했다. 그의 제자들은 모두 그를 호랑이보다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지요. 소아는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너는 나같이 총명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 나를 구했다는 말인가? 소행은 말했다. 나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을 구했는지 몰라요. 혹시 당신이 위무아를 본 후에도 독칼을 맞은 뒤에도 나를 보며 웃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나를 향해서 웃는 사람을 어찌 죽게 놓아둘 수가 있겠어요? 소아는 말했다. 내가 웃은 것이 효력이 있었군. 소행은 물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 웃은 것이 나에게 구원을 청한 계략이었단 말인가요? 소아는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가는 내가 무엇이 좋아서 웃었겠어? 소행은 순간 입술을 깨물며 분함을 억눌렀다. 당신은 왜 나를 본 순간 정신과 혼이 달아나는 듯 했기 때문에 웃었다고 하지 못하지요? 소아는 말했다. 내가 이미 나를 구했는데 너를 속여서 무얼 하겠어? 더군다나 너의 성난 모습이 웃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데. 소행은 화났던 얼굴을 곧 풀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이 상처를 받는다 해도 별 악이 없는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군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소아가 말했다. 내가 기왕 날더러 나쁜 놈이라 욕을 했으니 무슨 일이든 다 말해주겠다. 소행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위무아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소아는 말했다. 벌써 말했잖아. 내가 위무아를 찾아간 것은 내 친구를 찾기 위해서라고.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친구가 그곳에 있는지 알았지요? 소아는 말했다. 나의 친구는 길에 기호를 많이 남겨놓았지. 그 표기는 천회천으로 갔다고 되어 있었어. 소행은 말했다. 어쩌면 그들은 밖에서만 맴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소아는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쩌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표시를 남겨놓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기호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어. 소행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석 달 동안 어느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당신이 처음으로 들어갔지요. 소아는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 소행은 그를 바라보며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나를 믿어도 좋아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소아는 말했다. 그러나 난 분명히 그 기호들을 보았는데. 소행은 물었다. 그 기호가 어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겠어요? 소아는 말했다. 그 표기들은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지를 못해. 소행은 말했다. 그렇다면 필시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겠군요. 소아는 다시 날뛰면서 소리쳤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고? 그들이 왜 나를 속이지? 소행은 말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당신이 앞장을 서도록 했을지도 모르지요. 또 어쩌면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는지도 모르고요. 소아는 의자에 기대어 막막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 절대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 왜 나를 해치려 하겠어. 그는 돌연 다시 날뛰며 철책 쪽으로 뛰어갔다. 날 내보내줘. 날 내보내달란 말이다. 난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꼭 알아야겠어. 소행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지금 나가더라도 다시 무슨 일을 할 생각은 말아요. 소아는 말했다. 그것은 나의 일이니 너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독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은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때 돌연 한 사람이 음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다정한데? 소아는 깜짝 놀라 물었다. 누구냐? 그러나 소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서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여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어떤 손님이 와도 나는 환영을 하오. 꽃숲에서 한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다만 애석하게 내가 온 시간이 적당치는 않았소. 소행이 담담히 웃으면서 말했다. 꽃숲에서는 손님을 대접 못하오. 각하께서는 왜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싶다면 당신이 이쪽으로 오시오. 소행이 말했다. 꽃에는 가시가 많고 가시에는 독이 있으니 각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원망 마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숲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차인 것처럼 한 사람이 몸을 날리며 나왔다. 그 사람의 얼굴은 삼각형이었고 큰 코에 매우 징그러운 생김새였다. 그는 소행에게 인사를 하며 껄껄 웃었다. 농담을 해서 소 아가씨를 놀라게 한 것을 용서하시오. 소호하는 이 사람이 소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 그녀에게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소행은 안색을 무겁게 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무엇하러 왔죠? 당신 스승이 여기에 마음대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말했다. 저 같은 작은 간으로 어찌 소아가씨의 집에 들어오겠소. 그러나 이번에는 스승님이 날더러 가보라고 했소. 소행은 말했다. 그가 가보라고 했다고? 뭐하러? 그 사람은 말했다. 그분 노인께서는 그 죽은 사람을 비료로 사용한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분의 손님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이 나오자 소행과 소호하는 동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행은 싸늘했던 표정을 즉각 완화시키며 미소를 보였다. 손님이란 누구지?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저의 작은 간으로 어찌 스승에게 손님의 성함을 물어보겠소? 소행은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그 꽃을 한번 보여주지. 그 사람은 말했다. 볼 필요가 없소. 소행은 물었다. 왜? 그 사람은 쥐 같은 눈을 돌리며 소호아를 쳐다보았다. 비료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 꽃은 필시 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그렇죠? 소행은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소행은 말했다. 내가 돌아가서 그 꽃이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하면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사람이 말했다. 저의 작은 간으로 어찌 스승님에게 거짓말을 하겠소. 소행이 말했다. 그래 어쩌겠다는 건가? 그 사람이 말했다. 아가씨께서 나의 간을 크게 할 수밖에 없소. 소행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너의 간이 커지겠느냐? 그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소행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빛이 나고 있었다. 색단포천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가요? 소행은 안색이 약간 변했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너의 스승님이 질투할 염려는 없겠느냐? 그 사람은 말했다. 그렇지요. 스승님은 확실히 질투를 잘하죠. 그 노인께서 아가씨가 비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면 아가씨에게 계속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요. 소행은 말했다. 나를 협박할 필요는 없어. 나는 벌써부터 너를.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철책을 만졌다. 그 사람은 돌연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가씨는 비료를 풀어놔서 날 죽일 작정인가요? 아가씨께서 손을 더 이상 움직이면 난 즉각 돌아갈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님이 여기에 올 것이오. 소행의 손이 스르르 내려왔다. 너는 너무 의심이 많구나. 그 사람은 말했다. 조심성도 있고 성견지명도 있지요. 아가씨가 절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면 언제 재미를 보겠소. 소행은 말했다. 그러나 여기는 적당한 장소가 못 돼. 집으로 들어가지. 그 사람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벌써부터 아가씨의 방에 기관이 많다는 것을 들었소. 만약 아가씨를 따라 들어갔다간 나의 작은 목숨이 끝나고 말 것이오. 소행은 계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너는 여기서. 그녀는 웃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뒤로 몇 걸음을 물러선 뒤 빠르게 말했다. 오지 마시오.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말했다. 물론 아가씨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가씨는 우선 옷을 모두 벗고 이리로 오시오. 소행은 말했다. 왜, 무엇 때문에 옷을 벗어야 하지?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벌써부터 아가씨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 소행은 말했다. 내가 무공을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 사람은 말했다. 아가씨는 비록 무공은 못해도 꾀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소. 다만, 그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아가씨가 옷을 다 벗으면 안심을 할 수 있겠소. 전라의 몸으로는 아무 짓도 못할 테니까요. 소아는 매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람은 여우보다도 더 간사하고 독사보다도 더 간교했다. 소행이 웃으면서 한 쌍의 부드러운 손으로 옷섭을 헤쳤다. 소아는 보다 못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노기가 충천했다. 왜 그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에게 돌아가 이야기하라고 해. 위무아인가 뭔가 하는 놈이 지금 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나 소행은 웃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렇지만 내가 어찌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소아는 노한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다. 난 두렵지 않아. 위무아를 이기지는 못한다 해도 달아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이 자식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난 곧 너를 데리고 달아나겠어. 소행의 입에서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우리는 달아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역시 아가씨가 영리하군요. 아가씨만 얌전하게 군다면 난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소. 그는 소행이 한 알 한 알씩 단추를 풀 때마다 군침을 삼켰다. 소어의 눈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정말 죽겠군. 소행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어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로. 이때 돌연 싹하고 가늘고 맹렬한 바람 소리가 일었다. 그 사람은 순간 놀라 급히 몸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동안 넋을 잃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귀신을 봤나? 그러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뒤따라 날카로운 대나무가 날아와 그를 뚫고 땅바닥 깊숙이 박혔다. 피와 살이 엉겨 튀면서 그는 절명하고 말았다. 소와 같은 눈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볼 수 없었다. 그를 죽인 사람의 수단의 신속함은 정말 놀라울 뿐이었다. 소어아는 다시 그 사람의 가슴에 박힌 대나무를 보았다. 흙 속으로 앉아 깊이나 박혀 들어간 것이 내력도 대단히 놀라워 보였다. 소행은 말했다. 어느 선배께서 저를 구하셨는지 만나서 감사드리고 싶군요. 그러나 바람에 꽃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조용했다. 소행이 다시 말했다. 선배께서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가요? 사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번에는 소어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왜 나를 놓아주지 않지? 소행은 탄식했다. 나는 일생 동안 이토록 남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당신만이.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을 해도 당신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요. 소어아는 말했다. 내가 죽고 싶다면 내가 어쩔 테냐? 소행은 말했다. 난 한번 결심한 일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아요. 당신이 자살을 한다 해도 나는 방법을 생각해서 당신을 구할 거예요. 소어아는 말했다. 성질도 너는 사람이 아니고 요귀야. 소행은 말했다. 여요기와 악당. 정말 천생연분인걸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다. 소어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다. 쓴웃음이 입가에서 번져나왔다. 천하에 저런 여인도 보기가 드물지.
그녀가 필시 나를 따를 생각인 모양인데 이거 야단났군. 멀리서 소행이 소리쳤다. 당신은 거기서 기다려요. 내가 그분 선배께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곧 오겠어요. 소아는 말했다. 그 사람은 무공이 높은데 너 조심해라. 소행은 말했다. 안심해요. 당신이 죽기 전엔 나도 죽을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분 선배께서는 나를 구했으니 나에게 악의는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꽃숲으로 사라졌다. 소아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을 했다. 보기엔 누구보다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그녀 같은 강경한 성질을 가지지는 못했을 거야. 소행은 과연 강한 여인이었다. 싫어하는 일은 칼이 목을 쑤시고 들어온다 해도 승복하지 않았으나 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방법으로든 하고야 말았다. 그녀는 무슨 일을 해도 시원스럽게 해치웠다. 점차 밤 기운이 짙어갔다. 비록 별빛이 반짝거리기는 했지만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소행은 분화분류의 수법으로 걸어가면서 소리쳤다. 이곳은 보기에는 비록 아름답지만 사실은 함정이 많아요. 선배께서 만약에 다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행은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군. 나를 구했으면서도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소행은 집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다시 동굴로 돌아왔다. 그러나 굴 가까이 온 그녀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동굴 앞에 철책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속에 있어야 할 소아가 보이지를 않았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달아났을까? 아니다. 절대 혼자 힘으로 달아나지는 못할 거야. 철문은 절대 혼자서 열 수가 없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위무아와 그의 수제자 위마이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와서 소아를 납치해 갔단 말인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크게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소행은 오히려 진정을 할 수가 있었다. 세상엔 위험과 곤란이 닥쳐왔을 때 더욱 침착하고 조심성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소행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아가 만약 정말 위무아에게 납치당해 갔다면 그럼 방금 나를 구한 고수는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그는 사람을 구한 뒤 곧 떠났단 말인가? 더군다나 위무아가 정말 왔다면 소아가 어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잡혀갔을까?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어쩌면 그 고수가 구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고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소아를 구해갔으며 또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멀리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소아의 목소리였다. 소아는 소행이 사라지자 술잔을 들었다. 그때 돌연 탕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나의 돌이 철책에 적중했다. 불빛이 사방으로 튀며 철책이 서서히 움직였다. 소아가 놀라서 눈을 들어보자 어둠 속에서 마이를 입은 유령 같은 그림자가 싸늘한 눈초리로 소아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구하러 왔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소아는 물었다. 위무아의 제자를 죽인 사람도 당신이요? 그 사람은 그제야 입술을 움직였다. 소아는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소행이 불렀을 때 나타나지 않았소? 그 사람은 말했다. 우선 너를 내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 소아는 말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왜 나를 구하는 것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나오기 싫다면 다시 철책을 닫아도 무방하겠지? 소아는 말했다. 나를 구했다 해도 내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말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어디 나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 사람은 몸을 돌리며 싸늘하게 말했다. 날 따라와라.
소아는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소행 아가씨 미안하오. 금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오겠소. 당신의 마음도 마음으로 받겠소. 그 사람은 마치 나는 것처럼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소아는 뒤를 따라가며 탄성을 발했다. 각하의 경공은 정말 훌륭하시군요. 그는 말했다. 그저 보통이지. 소아는 물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6장 86. 짝사랑. 그 사람은 말했다. 도착하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소아는 달리던 걸음을 멈추었다. 당신이 나를 구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벌써 말을 했지만 난 결코 당신에게 감격하지 않소. 당신이 지금 명확히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갈라져서 갈 수밖에 없소.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꽤 어려운 사람이라 하는군. 이제 보니 과연. 그의 말소리가 갑자기 멈추어졌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사람이 오는구나. 어쩌면 위무아일지도 모른다. 소아가 말했다. 어디에 사람이 온단 말이오? 그 사람은 소아의 손을 가만히 잡아당기며 싸늘하게 말했다. 바로 저기야. 소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그의 맹문을 눌렀다. 당신 무얼 하는 거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우로 급히 그의 몇 군데 혈도를 점해버렸다. 소아는 노하여 말했다. 당신 미쳤소? 나를 구해놓고는 다시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그는 말했다. 그 이유를 모르느냐? 소아는 말했다. 내가 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소? 그 사람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아를 나무에 매달았다. 소아는 소리쳤다. 너 이 미친놈아, 짐승 같은 놈아, 나를 어쩔 셈이냐? 그 사람은 소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다. 소아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몸을 흔들었다. 미친놈, 미친놈, 내가 어쩌다 저런 미친놈을 만났지. 소행은 소아의 외침 소리를 듣자 기쁘고도 놀라웠다. 하여튼간에 소아가 아직 산에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돌연 어둠 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말소리와 함께 걸어 나왔다. 그는 양쪽 볼이 튀어나왔고 코가 컸으며 눈에는 오만함과 싸늘함이 가득 차 있었다. 소행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길게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당신이었군요. 그 마이인이 코웃음을 쳤다. 흥. 소행은 물었다. 방금 당신이 위시파를 죽였나요? 흥. 소행이 말했다. 살인 수법이 당신과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당신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는 말했다. 내가 올 줄은 짐작도 못했겠지. 소행이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늙은이와 다툰 지 이미 4년 석 달 동안 당신은 소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는 말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군. 소행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어요.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마이인은 돌연 노하여 소리쳤다. 누가 너에게 친절했느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어. 소행은 말했다. 당신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든 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만약 나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찌 늙은이와 싸우고 떠날 수 있었겠어요. 그는 말했다. 너는 내가 늙은이와 질투 때문에 싸운 것으로 알고 있느냐? 소행은 말했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말했다. 나는 다만 그 노인이 보기 싫어서 그랬을 뿐이야.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어? 그러나 그는 시종 나를 노예로 취급했지. 소행은 말했다. 그것 외에는 정말 다른 원인이 없었나요? 마이는 정면으로 아픈 곳을 찔린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너를 위해서야. 그가 반쯤은 흙 속으로 들어갈 나이에 너를 아끼고 남이 쳐다만 봐도 미쳐하는 꼴이 보기 싫었지. 소행은 잠시 말을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서서히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돌아왔어요. 그는 말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상관할 수는 없는 일이야. 소행은 말했다. 하지만 그 늙은이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이 떠나간 뒤에도 그는 자꾸 자기에게 제자는 많지만 그를 이어갈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지요. 그는 말했다. 흥, 너는 나의 무술을 그가 가르쳤는지 아느냐? 흥, 위무아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가 맞이한 제자는 많지만 모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하인들이지. 언제 그가 남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는 다만 약간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바랐지. 소행은 물었다. 그럼 당신의 무술은? 그는 말했다. 나의 무술은 몰래 약간씩 배운 것이야. 그가 자기 무술을 익힐 때 몰래 숨어 배운 것이지. 소행이 말했다. 그는 제자를 대하는 방법이 나빴어요. 그래서 당신을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왜 돌아온 것이지요? 그는 말했다. 난 다만 돌아오고 싶었을 뿐이야. 소행은 말했다. 당신이 돌아온 것은 물론 그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흥. 소행의 눈에 장난기가 어린 표정이 일순간 지나갔다. 당신이 돌아온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죠? 마이는 그녀를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힘없이 말했다. 그렇지. 전에는 나도 너를 좋아했어. 그러나 지금은. 소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받았다.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는 말했다. 지금에야 알았어. 너는 무정무이하여 남이 어떻게 너를 대하든 간에 마음에 두지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소행은 약간 섭섭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는 말했다. 물론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 늙은이는 남을 구박해도 너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너를 대하는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소행은 말했다. 그는 나에게 친절했어요. 내가 감격해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에게 나쁘게 대해야 하나요? 내가 그의 곁을 떠나야 하나요? 그는 말했다. 너는 영리한 사람이니 물론 떠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소행은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줄 아세요? 그는 말했다. 그럼 너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줄로 알았느냐? 너는 남이 정말 너를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소행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곳은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는 말했다. 그건 다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 늙은이의 보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괴롭히지 못할 뿐이야. 만약 늙은이가 너를 돌보아주지 않았다면 여기는 벌써 황무지가 되어버렸을 테고 너는 몇 번이나 죽었을지도 몰라. 소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틀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당신도 늙은이를 위해서 말을 하는군요. 그는 말했다. 그러나 안심해. 너의 일을 그에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물론 위시팔처럼 무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를 죽이지도 않았겠죠. 소행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죽인 것은 나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렇지요? 마이인이 돌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소행은 예쁜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지요? 마이인이 돌연 웃음을 멈췄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습지만 사실 난 누가 너를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 소행은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납치했지요? 그는 말했다. 그 원인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그를 만나려면 나를 따라와라. 소호하는 소행과 그 마이인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인 것을 보고서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미친놈은 대체 누구냐? 소행은 소호아가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자 탄식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 이 꼴이 되다니. 소호아는 그녀의 장난기 섞인 말에 또 노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야. 하는 일도 정말 이상하군. 소행은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호아가 말했다. 내가 만약 알고 있다면 너에게 물어보았겠느냐? 소행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무아의 부하 중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수제자예요. 강호에서 무상생명 위마이라 하면 떨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 당신이 어찌 그에게 당하지 않겠어요? 소호아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이 위무아의 수제자라니 내가 정말 귀신을 만났구나. 위마이는 그제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소호아는 그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 말은 없어. 그러나 방귀가 뀌고 싶은데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나? 소호아의 엉뚱한 말에 소행은 참을 수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위마이도 거꾸로 매달려 심통이 나 있는 그의 표정을 보자 웃으면서 소행에게 물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만약 다른 여자였다면 비록 좋아한다 해도 불쑥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행은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소호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위마이는 싸늘한 웃음을 보이면서 말했다. 내 눈이 필시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작 이런 병신이야? 소행은 말했다. 당신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담이 매우 큰 대영웅이에요. 위마이는 몇 번 웃고 난 뒤 말했다. 대영웅? 후후 웃기는군. 소행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지요.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이토록 침착한 웃음을 지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위마이는 자기에게는 그런 배짱이 없다는 것을 느끼자 질투심이 일었다. 이 자식에게 홀렸으니 물론 그의 모든 것이 좋게 보이겠지. 소행이 말했다. 원래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에게 반했겠어요. 위마이가 말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행은 대답했다. 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일인가요?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이야말로 병신이지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마이의 노랗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설사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해도 그가 너를 좋아할지가 문제구나. 소행은 말했다. 내가 그를 좋아만 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요. 흥. 그는 흥하는 콧소리만 냈을 뿐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소행이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좋아하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소호아는 참을 수가 없어서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말 한번 잘했다. 난 지금부터 너를 좋아할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위마이의 안색이 돌연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냉정해졌다. 그가 죽으면 너는 필시 매우 상심할 테지. 소행은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난 벌써부터 당신이 그런 말로 나를 협박할 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지요? 위마이는 그녀의 눈동자와 그녀의 출렁이는 가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난 내가. 그는 돌연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가슴을 7~8번을 치고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난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을 뿐이다. 소행은 물었다. 백상군을 만난 모양이지요? 흥. 소행은 말했다. 사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비밀보다는 나였군요. 당신은 나를 만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왔군요. 위마이는 몸을 돌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너 이 계집년아, 더러운 년아, 내가. 소행은 안색도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난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까 하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당신의 일이니 나에게 화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위마이는 정말 분통이 터졌다. 누가 너 같은 더러운 여자를 좋아한대. 너를. 그는 돌연 소행의 따귀를 후려치려 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말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때려봐요.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위마이는 들었던 손을 스르르 내려버렸다. 소행은 말했다. 때려요. 왜 못 때리지요? 위마이의 몸은 벌써부터 떨고 있었다. 사실 그는 그녀를 왈칵 껴안고 입 맞추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의 노란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굴러떨어졌다. 소어하는 분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들을 쳐다보고 있던 그는 돌연 소행의 손에 언제부터인지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별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반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그 반지에는 은침이 나와 있었다. 소행은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으로 위마이의 목을 안았다. 위마이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욕정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망연히 허수아비처럼 서서 소행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순간 소어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손을 조심해. 그녀의 손에는 독침이 있어. 소어아의 외침 소리에 위마이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재빨리 그녀를 밀어냈다. 소어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렇게 원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러나 소어아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왜 날더러 미쳤다는 거야? 나는 멀쩡하다고. 소행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소어아가 말했다. 내가 왜 그를 구했는지 이상히 여기는가? 소행은 입술을 깨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위마이는 놀랍고도 두려웠다. 그러나 왜 소어아가 자기를 구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어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그를 구한 것은 나도 너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야. 소행이 말했다. 당신 무엇이라고요? 소어아가 말했다. 이분 형이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기회를 만들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일에 관한 것일 거야. 흥. 소어아가 계속 말했다. 너도 어떻게 해서든 그 비밀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야. 소행은 말했다. 바보, 당신은 나의 의도를 모른단 말이오? 소어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난 물론 너의 의도를 알지. 그러나 그가 자기가 중독된 것을 알게 되면 너를 놓아줄 것 같으냐? 소행이 말했다. 나를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나를 죽이면 비밀을 알 수 없으니까요. 소어아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야. 그는 어떻든 간에 비밀을 알려고 하고 너는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필시 재미있는 비밀일 테니 나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소어아가 그녀의 말을 끊어버렸다. 내가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너를 협박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야. 그가 너에게 피살되어 버리면 나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소아가 말했다. 그건 틀린 말이야. 내가 목숨을 구하게 되면 너는 그 빌미로 나를 묶어두려고 하겠지. 언제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있겠어? 그는 크게 웃고 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말이지만 내가 나를 구한다고 해도 나는 금방 가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될 테니 한평생 개운치 않을 게 아니야? 소아가 이런 말을 하자 위마이까지도 어이가 없어 했다. 소행은 화가 치밀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비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당신이 옆에서 들었는데 그가 어찌 당신을 놓아주겠어요? 당신은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 자처하면서 이런 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소아가 말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해도 유감은 없어. 내가 그런 귀중한 비밀을 들은 후라면 죽어도 무방하지. 소행은 넋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그녀는 쓴웃음을 보이며 지친 듯 말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소아가 말했다. 난 벌써 말했잖아. 나를 만난 것이 너의 불행이라고 말이야. 빨리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는 마치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 말했다. 그의 말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위마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맞았어. 내가 만약 또 무엇을 짓거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소행은 소어와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연 애교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재미있어. 확실히 재미있어요. 천하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니. 나는 절대로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당신을 위해선. 소어가 말했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소행이 말했다. 이 세상은 본래 재미가 없는 세상인데, 만약 당신까지 죽게 되면 난 더욱 살 맛이 없을 거예요. 소어가 말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 소행은 위마이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안색이 무거워졌다. 사실 내가 이화저복의 비결을 당신에게 말해준다 해도 당신은 어설프게나마 그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무공을 파괴하지는 못할 거예요. 소행의 말을 들은 소어하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이화저복의 비결?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이화저복의 비결은 무학 중 최대의 비밀이지요. 이들 스승과 제자는 그 이화저복 때문에 20년 동안을 불안하게 지냈어요. 소어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내가 이화저복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느냐?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이화궁의 사람 외에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일 거예요. 위마이는 이미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쳤다. 내가 말만 하면 돼. 배우든 말든 나의 사정이니까. 소행이 말했다. 좋아요. 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돌연 소어와의 고함 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하느님이여, 빨리 나를 구해주시오. 그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위마이는 소행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불같이 노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이 자식아 미쳤느냐? 소어하는 그에게 기묘한 표정을 보이며 말했다. 난 미치지 않았어. 단지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 말에 소행은 몹시 놀랐다. 위마이는 더욱 날뛰면서 소리쳤다. 넌 본래 비밀을 들으면 죽어도 유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소어가 말했다. 다른 비밀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이화저복의 비밀은 나는 3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니 들을 필요가 없지. 위마이가 놀라면서 말했다. 너도 알고 있단 말이냐? 소어가 말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야. 소행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싶으냐? 위마이는 놀랍고도 기뻤다.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말고도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소아가 말했다. 소행이 말해주는 정도로는 100살 때까지도 성공할 생각을 마시오. 소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말은 옳아요. 소아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 비밀을 말하면 3일 내로 연마할 수 있을 거요. 내가 알고 있는 이화저복을 배우는 것이 빠른 비결이지. 위마이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야기해주기만 한다면 난. 소아가 말했다. 당신의 감사도 필요 없소. 다만 나를 놓아주면 돼요. 위마이가 말했다. 물론 꼭 너를. 소아가 말했다.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하면 곧 따라 해보시오. 위마이는 기뻐하면서 대답했다. 좋아. 소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화저복은 행공이 가장 중요하오. 우선 물구나무를 서서 양다리를 벌리고 숨을 죽이시오. 위마이는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무술이야? 소아가 말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화저복은 오묘한 수법이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야 하니 무술을 연마하는 자세도 자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소아의 말에는 위험까지도 깃들어 있었다. 위마이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소아는 역시 정색을 하고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배우고 싶지 않다면 하는 수 없지. 위마이는 비록 약간의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이화저복을 배울 수 있다는 일념에 잠자코 땅에 손을 짚었다. 소행은 한쪽에서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위마이는 이미 그의 말대로 물구나무를 서서 양다리를 약간 벌렸다. 그 모양은 정말 재미있었다. 그러나 소아는 약간의 웃음도 나타내지 않고 말했다. 무릎을 약간 더 굽혀요. 고개를 더 들고. 위마이는 그의 말을 따라 즉각 자세를 고쳤다. 이렇게 하면 돼요. 소아가 말했다. 그렇소. 소아는 이 말을 끝낸 후에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위마이가 참을 수 없어 물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오? 소아가 말했다. 무술을 익히려면 고생을 해야 하오. 당신은 그런 인내도 없이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이오. 위마이는 돌연 일어서서 소아를 노려보았다. 만약에 나를 속인다면 난. 소아가 말했다. 당신을 속여? 왜 당신을 속인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소? 이화저복의 무술을 천하에 누가 안다고 하겠소? 위마이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결국 그는 다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아도 역시 다시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마이가 비록 내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그 자세로 오래 지탱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한참 후 위마이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을 참아가며 입을 열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소아가 말했다. 좋아요. 지금 당신의 숨이 이미 가슴으로 향했으니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세는 우선 방귀를 뀌어야 돼요. 위마이는 분노하여 소리쳤다. 뭐라고? 소아가 말했다. 방귀를 뀌라는 것이요. 위마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그는 이왕 시작했던 일을 망칠까봐 여전히 일어서지를 못했다. 소아는 말했다. 이것을 알아야 하오. 방귀는 인체 내에 필요가 없는 것이오. 내가 방귀를 뀌라는 것은 우선 체내에 필요 없는 것을 없애라는 것이오.